오늘 고사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우정이라고 하면 관중과 포숙 정도는 되어야지. 관포지교입니다. 관포지교, 대롱주 관할관, 절임 물고기포, 어도사지, 사길교. 관포지교는 관중과 포숙의 사귐이라는 뜻으로 친구 사이의 깊은 우정을 말하는데 사기 관한열전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사기 관한열전. 제 나라의 관중이 포숙과 함께 장사할 때 이익을 많이 가져도 포숙이 나를 욕심이 많다고 여기지 않았고 이를 도모하다가 곤궁해져도 어리석다 여기지 않았으며 3번 벼슬을 하였다가 3번 쫓겨나도 못났다고 하지 않았고 3번 싸움에 3번 도망갔으나 포숙은 관중을 겁장이라 여기지 않았다. 관중이 말하기를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숙이다라고 했다. 관중과 포숙은 같이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 관중은 항상 남몰래 자기 몫을 더 떼어서 분배하여 가져갔는데 다른 사람이 포숙에게 이를 일러바치니 포숙은 관중은 나보다 가난하니 당연히 많이 가져가야지 라고 했습니다. 포숙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인데 그 후 관중이 벼슬을 하려다 3번이나 실패했어도 포숙은 타박하지 않고 자네는 시운을 타지 못한 것뿐이야?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관중과 포숙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관중은 항상 맨 뒤에 섰고 싸우면서 3번이나 도망쳤는데 모두 관중을 비난할 때 포숙은 관중에겐 늙으신 어머니가 있네? 관중이 죽으면 그분을 누가 돌보겠나?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관중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오직 포숙이로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춘추 시대 초엽 제나라에서 관중은 공자 규의 측근으로 포숙이 규의 이복 동생인 소백의 측근으로 있었습니다. 공자의 아버지 양공이 사촌 동생 공손무지에게 시해되자 관중과 포숙은 각각 공자와 함께 이웃 노나라와 거나라로 망명을 했습니다. 이듬해 공손무지가 살해되자 두 공자는 군의를 다투어 귀국을 서둘렀고 관중과 포숙은 본의 아니게 정적이 되었습니다. 관중은 한때 소백을 암살하려 했으나 그가 먼저 귀국하여 환공이라 일컫고 노나라의 공자 규의 처형과 아울러 관중의 압송을 요구했는데 환공이 압송된 관중을 죽이려 하자 포숙은 이렇게 진언을 했습니다. 전하, 제 한나라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신으로도 충분할 것이옵니다. 하오나 천하의 패자가 되시려면 관중을 기용하시옵소서. 도량이 넓고 식견이 높은 환공은 신뢰하는 포숙의 진언을 받아들여 관중을 대부로 중용하고 정사를 맡겼는데 재상이 된 관중은 과연 대정치가다운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창실칙 지혜절, 의식족칙 지영역.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안다. 의식이 풍족해야 영욕을 한다. 이것은 관중의 유명한 정치 철학으로 국민 경제의 안정에 입각한 덕본주의의 선정을 베풀어 마침내 환공으로 하여금 춘추의 첫 패자로 군림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정치적인 성공은 환공의 관용과 관중의 재능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이긴 하지만 그 출발점은 역시 관중에 대한 포숙의 변함없는 우정에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는 날에 관중은 제환공이 후임 재상을 묻자 포숙은 성품이 지나치게 곧다며 추천하지 않았지만 포숙은 오히려 이를 듣고 몹시 기뻐했다고 합니다. 역시 관중이다. 그는 사사로운 인연으로 대업을 망치지 않는 사람이구나. 관자에서는 위의 일화를 조금 다르게 해석했는데 관중이 포숙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포숙의 선을 따르며 악을 지나치게 미워하기 때문에 한 가지 악을 보면 죽을 때까지 잊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정치의 중심에 서는 재상은 필요에 따라 융통성도 발휘해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강직하고 악을 미워하는 포숙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해석을 해보면 친우에게 정치에서 험한 꼴 보지 말고 강직한 인성을 보존해 인생 편안하게 살라는 관중의 배려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관표지교의 유사어로는 중마고, 당금지교, 금난지교, 질환지교, 지기지우, 지음, 문경지교, 수어지교, 교칠지교 등이 있습니다. 관포지교는 관포지교라고 알려졌던 두 친구의 관계가 여자 문제로 하루아침에 멀어졌다라는 문장처럼 사용이 되며 다음과 같이 신문의 기사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모르의 사진작품과 에세이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된다. 존 버거의 글 군데군데 진하게 배어있는 두 이른 노인의 관포지교는 이 책이 선사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라 해도 손색이 없다. 마지막으로 관중과 포수가에 대한 이야기가 두보의 빈교행이란 시에도 나옵니다. 번수자궁복수.
붕분 경박 하수수. 손 뒤집으면 구름 일게 하고 손 아프면 비 오게 하니 수없이 어지러운 경박함을 어찌 따질 필요 있겠는가. 군불견권 포빈시겨 차도금 인기였터.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관중과 포숙의 가난할 때의 사귐을. 이 도리를 지금 사람들은 흙버리듯 하고 있네. 이 빙교행의 행은 노래와 같아 제목은 가난한 때의 교제에 대한 노래라는 뜻인데 두보가 장안에서 비난한 생활을 하면서 사관을 구하던 시절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작가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조정 사람들은 그에게 냉담의 쉽사리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당시 냉담한 세상의 노여움과 절망을 느낀 그가 이 시로 어느 특정한 개인에 대한 분노를 나타낸 것이란 설도 있습니다. 오늘 고사성어로 배우는 역사는 우정이라고 하면 관중과 포숙 정도는 되어야지 관포직이었습니다.